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택시 이번에 2025년 총 매출 9,300 찍고 부가세 신고했습니다. 환갑 지난 나이에 개인 택시 수입은 천차만별, 성실하신 분들 도전하세요. 인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상위 탑 클래스인데요. 예, 인천에 1억 이상 한 사람들이 19명이 나왔거든요. 그분들은 1억 이상 매출을 올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매출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올리시는 분이 거의 2,700명 정도 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이러지 않는 사람하고 완전히 갈려지는 거죠. 네. 예. 이번 그 인천 개인 택시 자료를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있더라고요. 못 얻는 사람은 아예 바닥에 있고 어느 정도 중간치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느는 거죠. 네. 전에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바닥에 있었는데 요즘은 일하는 사람들이 세대 교체가 돼간다고 보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물러나고 젊은 층이 유입하면서 매출 금액대도 올라가고 일하는 시간도 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작년 대비해서 수입이 많은 쪽에 또 올라서신 분이 있고 오히려 또 아주 저매출 구간에 있는 분들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네. 대표님 그 명확한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령대별로 좀 틀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일하신 분들은 그게 큰 매출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평균적인 매출, 그러니까 한 332만 원 정도에 안주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나는 좀 더 해가지고 들어가는 돈도 많고 하니까 나는 일을 더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8천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환갑 지난 나이에 9,300 부가세 신고하면 많이 한 거네, 그죠? 또 이거 올라오면은 그런 소리 들을 수, 이거 죽으려고 환장했다는 소리도 또 나올 정도로 이건 민감하더라고요. 금액 얘기만 나오면은 민감한데 본인들이 맞게, 체력에 맞게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비하하는 얘기 좀 댓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 영상에 그 자료를 다 만들어서 올렸더니만 그런 댓글은 하나도 안 달렸더라고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도 얘기하는데 그 금액 벌면은 이상한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댓글은요. 벤츠 580 살 돈으로 택시 면허랑 아이오닉 6 구매하여 기름값 아끼면서 스피드를 즐기고 돈도 벌고 아주 좋습니다. 감가상각 없이 면허값이 올라서 너무 좋네요 그랬는데요.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에요. 고급 차를 가지고 있는 금액이면은 개인 택시 사가지고 얼마든지 그 금액대에서도 벤츠보다는 개인 택시 생경을 사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실제 실리를 취한 거죠, 그죠? 그렇죠. 이 벤츠 살 돈으로 역시 확실히 해안에 있으신 분이에요. 다음 댓글은요. 그렇게 좋으면 매물이 나올까요? 생각보다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돈은 되는데 요금이 너무 쌉니다. 젊은 사람들 들어오게끔 양수 조건이 바뀌었지만 죄다 60세 이상만 넘버를 사시니 파시는 분들 보면 보험료 감당이 안 돼서 파시는 점점점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사고 유발자로 보험이 많이 올라가지고 파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개인 택시는 그만큼 많이 움직이니까 실질적으로 사고율도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무사고 하시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해서 돈 버는 것보다도 무사고 하게 되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이분 적은 댓글 중에 젊은 사람들 들어오게끔 양수 조건이 바뀌었지만 죄다 60세 이상만 넘버를 사시니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부를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1, 2억을 투자를 못 하죠. 지금 젊은 분들 개념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니? 50세에서 60대 정도는 젊은 분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75세를 정년으로 보시더라고. 75세까지는 해야지 않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의 75세가 정년 같아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으니까 이건 택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예, 어느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은 80이 훌쩍 좀 넘었나 봐요. 네. 그런데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에 강화돼서 이번에는 자신이 없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안 받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는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예, 예. 그럼 뭐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예, 받아야 예. 되죠. 예. 다음 댓글은요. 경남 김해 작년 대비 1,000만 원 올랐어요. 현재 1억 4,500만 원인데 매물이 없어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내가 버는 수익하고는 개인 택시 면허권하고는 반비례를 해요. 수익은 실질적으로 나지 않는데 개인 택시 면허권 시세는 높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 택시 면허권 시세하고 수익 구조하고는 별개예요. 예. 김해가 1억 4,500만 원이군요. 근데 뭐 인천도 1억 2,700인데 지금 매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매물이 없죠. 그런 지역에 비하면은 인천은 면허권 값이 좀 싼 거죠. 네. 예. 서울이나 인천은 인구수 비례, 택시 대수 비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면허권 값이 더 오를 상황이 좀 더 큰 거죠. 네. 예, 예. 근데 인천 매물이 계속 없으면 시세가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시세는 계속 오르지 않고 일정 부분 지나면은 또 교통정리 같아요. 네. 예, 예. 그렇게 또 되긴 되더라고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백수의 처절한 괴로움을 느껴봐야 난 5억 주면 팔 거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요즘 개인 택시 사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하시는 얘기가 나는 큰 돈을 원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내가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직장 개념의 개인 택시가 좋아서 선택한다 그러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직장이 없는 그런 것도 좀 있죠, 사실은. 그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개인 택시 몰고 자기 이 자아 실현도 하고 돈도 벌고 하니까 이분은 이제 백수의 처절한 괴로움을 느껴봐야 이런 댓글 다신 것 같아요. 다음 댓글은요. 택시 요금 인상되면 권리금 서울 인천 몇 천만 오르겠죠?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택시 요금이 오르면은 당연히 택시 면허권 값도 같이 상승합니다. 예, 예. 대신에 초반에는 좀 수입이 안 초반에는 되고 그렇죠. 6개월은 고전해도 6개월 지나면 택시 탈 분 다 탑니다. 예, 예. 대표님 빨강 점퍼가 잘 어울리네요. 몇 살 젊어 보이십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서울 인천이 타 지역 개인 택시보다 돈을 잘 버는데 넘버 값이 너무 싸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네. 예,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입이 괜찮으면 넘버 값도 좀 올라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택시 면허권 값하고 수익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반 비례를 않더라고요. 네. 예, 예. 서울은 그 개인 택시 대수가 많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인천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시세가 이렇게 뭐 높게 형성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타 도시에 비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좋죠. 그런데 이걸 개인 택시 면허권 값은 인위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때 시장의 흐름 따라서 정해진 일정 금액의 지금 금액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확 뛰지를 않는 거죠. 네. 예, 예. 강제적으로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지역도 좀 특성이 반영돼야 되고 예, 그죠? 예. 네. 다음 댓글은요. 힘들다 해도 크크 나이 먹으면 이만한 직업이 없거든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한테 52년생이신데 이분이 개인 택시를 팔고 한 달 만에 다시 오셨어요. 네. 그래도 내가 큰 돈벌이를 안 해도 그래도 개인 택시를 하는 때가 가장 즐거웠다 그래가지고 다시 개인 택시를 사가셨어요. 네. 예, 예. 그럼요. 뭐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남자들은 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댓글은요. 광주 자율주행 올 연말에 200대 시범 운영한다고 하니 개인 택시 가격 1억 5천만 원으로 상승. 자율주행 실시한다고 해도 아직 10년 이상 걸린다 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는 자율주행 택시고 일반 택시는 일반 택시예요.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도 100% 자율주행이 아니고 안전관리자가 한 분 선탑을 하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광주는 자율주행 올 연말에 200대 시범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다면 개인 택시 가격은 왜 또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예. 양수자나 뭐 그런 분들이 그런 거에 신경 안 쓴다는 거잖아요. 예, 예.
다음 댓글은요. 남양주는 기본요금 5,800원, 할증 시간에는 기본요금 7,000원이 적당합니다. 그랬는데 오르면 좋겠지만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점차적으로 되겠죠. 물가 오르는 거 반영폭 하게 되면은 올라야죠. 네. 예. 서울 개인 택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댓글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행복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일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비트코인 10억 하지요? 택시 면허도 같습니다. 1억대 투자처 많아요. 돈 있는 사람들만 투자하지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네. 네, 택시도 총량제니까 그 비트코인도 사실은 그 개수가 정해져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네. 뭐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네, 재밌게 댓글 다셨네요. 다음 댓글은요. 뺑소니로 접수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댓글 뺑소니로 접수되었으면은 만약에 뺑소니로 판명되면 면허권 취소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변호사 사도 뺑소니 잘안 뺑소니는 되던데요? 뺑소니예요. 네, 예. 네. 음주는 음주고. 네, 예. 맞습니다. 요즘 좀 음주 사고도 좀 늘다면서요? 예, 꾸준히 늘고 있는데 제가 음주 인천에 3건 있다고 하니까 그 믿을 수 없다고 올리신 분도 있는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올리는 거예요. 네. 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될 것 그러면요, 같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죠. 네. 예. 물론 그게 숙취일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그죠? 음주가 2건, 음주 운전이 2건, 숙취가 1건.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댓글은요. 관내 영업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한 것 같아요. 요새는 콜로 운영돼서 불법 영업이 아니라 귀로 영업을 하는 것인데 5분과 길손님 영업하라니 법인들은 과징금 내면 끝이지만 개인 택시들은 3회 면허 취소되니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나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관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내가 인천에서 콜을 받았고 서울에 갔는데 귀로콜이라고 그러죠. 네. 서울에서 인천 내려오는 손님이 그 콜을 이용했을 때 이걸 타도 영업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법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거는 조금 신고돼도 뭐 그때 해명하면 되겠지만 이런 건 좀 사전에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일부러 서울로 가서 영업 목적으로 가지고 영업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귀로콜을 잡아갖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개인 택시를 사간 친구도 이런 문제로 제가 전화 와가지고 그러면은 콜 받아서 올라간 시간하고 콜을 받았고 내려온 거를 콜 회사에서 전화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관할 구청에 제출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제출을 해갖고 해명이 되면 가능할 거예요. 네. 예. 관내 영업 여기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좀 들여다보고 법 개정을 하든가 해야 되겠네, 그죠? 지금은 그리고 공차거리를 자꾸 줄여야 되는 거지 공차거리를 늘 수 없는 거잖아요. 인천차가 서울에 가서 서울에서 인천 내려오는 손님 있으면 당연히 콜로 받았으면 받아가지고 내려와야지 빈차로 내려오면 그만큼 손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도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거 받는 게 아닌 거의 자기 돈 주고 사야 하는 개인 재산인데 용달이나 개별 화물 넘버 마냥 면허는 취소돼도 넘버는 팔 수 있게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전에 저희가 이런 글을 한번 올렸다가 너무나 개인 택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다 해갖고 올렸는데 댓글 다신 분들이 아니다. 음주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많은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예, 이거는 좀 더 고민해 볼 문제 같아요. 네. 예. 저희들도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업종을 다시 봐야 돼요. 화물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화물 종사자 자격증만 있으면은 보험을 누구나 가입하고 내가 음주로 취소되더라도 화물 같은 경우에는 면허권 취소가 안 돼요. 다른 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규명을 봐야 돼요.
개인 택시는 1인에 한정돼 있다고 딱 지정된 사람에서 그 사람만 개인 택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면허권이 취소돼 가지고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되면은 다른 기사를 고용해서 일을 못 하게끔 법제화가 된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카카오 비가맹은 밤 10시 넘으면 일하고 싶어도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보기만 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가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공론화 좀 시켜주세요 그랬는데 비가맹 10시 넘어도 콜 들어온다는데요. 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콜 양이 적죠. 네. 가맹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우선순위로 배치를 하지 비가맹을 당연히 콜 회사에서도 비가맹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맹으로 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비가맹 하시는 분하고 얘기 들어봤는데 그분은 콜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밤 늦게에도 콜이 다 들어온다 그러네요. 비가맹도 일정 점수를 유지하게 되면은 사람이 배치하는 게 아니고 AI가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은 그러니까 콜이 들어오면 다 받으니까 AI가 이렇게 배차를 해주는 거죠. 다음 댓글은요. 부제를 하려고 국토부에서 준비 중이랍니다. 서울 택시 신규 교육에서 서울시 정책과에서 개인 택시 조금 있다가 시작하라고 함 그랬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나요? 전혀 사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제는 절대적으로 부활되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 부제 문제로 해서 제가 3년 전에 부제 절대 부활되지 않는다 하니까 당신이 뭔데 그렇게 자신을 하자고 했는데 절대 부제 부활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활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건 부제는 부활될 수가 없습니다. 부제를 부활시키려면은 지금 자율주행 택시도 나오고 이런 일반 택시들도 많이 나오는데 부제가 왜 생겨요? 부제는 전에 유류 파동 났을 때 그 금액을 기름을 전략하자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지금은 그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제 부활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부제가 편한 면도 있을 겁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인 재산이잖아요. 그걸 이유 없이 그렇게 제한을 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부제가 없더라도 365일 이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부재에 있는 시간하고 부재 없이 일하는 거고 일하는 시간이 좀 자유로울 뿐이지 쉬는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마지막 입세 이런 댓글 다셨는데 약간 이분은 개인 택시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고 개인 택시가 끝물이다 뭐 이런 취지로 다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은 개인 택시 안 하시면 되죠. 그러면 본인이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댓글 소통 시간은 어디다가 적으면 소개되나요? 이런 댓글 다셨는데 그냥 댓글 다시면 됩니다. 예, 댓글 달면은 저희가 댓글 다 읽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감차 사업 꼭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분 말 맞죠? 감차 사업은 필수입니다. 지금 인구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차량 대수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차피 지자체에서 내준 물건이니까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내가지고 다시 감차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이제 인천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숫자를 보다 보니까 인천도 개인 택시를 좀 감차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2,000대 감차 계획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감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는 인천도 한번 해야 할 것 같긴 해요. 인구가 더 줄면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줄지 않더라도 뭐 좀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게 좀 줄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나 택시 대수나 택시 대수도 많고 인구수는 계속 줄어드는데도 감차를 못 하고 있잖아요. 대구가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사실은. 다음 댓글은요. 양수 교육 예정인데 미리 계약이 되나요? 양수증 가지고 와야지 대기 순번 걸어준다고 하던데 타 지방인데 여기도 대기 순번이 있더라고요. 이런 댓글 달습니다. 그 지역마다 교육을 바꿔와야 진행 사항이 되는 거지 미리 계약을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개인 택시 값이 1,000만 원이다 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개인 택시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그러면 추후에 그분이 사가실 때는 돈을 보태서 사줘야 된다는 결론이 돼요. 그리고 개인 택시를 타신 분들이 마냥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다고요. 바로바로 이전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 업체마다 좀 다른 거네. 그러니까.
대표님, 인천도 지금 시세가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서 대기자들이 좀 있잖아요. 대기자들 많죠. 네. 예, 예. 대표님 사무실에는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30분 이상 대기하고 계세요. 네. 예, 예.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갖고 대기를 순번을 걸어 놓으셨는데 이분들이 급한 마음에서 저희 사무실만 순번을 해놨겠냐고요. 다른 매매 상사도 몇 군데 거쳤으면은 어떻게 보면 가수에만 폭발되는 거예요. 예, 예. 구정이 지나면 좀 매물이 나올까요? 구정이 지나면 제 견해로는 구정이 지나면 좀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예. 희한하게 개인 택시 넘버도 수요와 공급에 맞게 이렇게 어느 정도 풀리더라고요. 뭐 사회 이슈가 터지면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네,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개택 1년 했는데 작년 대비 손님이 엄청 줄었습니다. 근데 넘버값은 오히려 올라요. 그리고 심야 취객도 1년 새 엄청 늘었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이런 댓글 왔습니다. 네. 쉬운 직업이 뭐 있나요? 직장 생활이나 개인 택시나 다 똑같은 하나의 직장 생활이에요. 네. 예. 이분은 현실적으로 달아줬는데 요즘 되는 장사가 없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개인 택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예. 신축 건물을 지어가지고 점포 임대된 게 보면은 거의 3분의 1도 임대가 안 돼요. 네. 예, 예. 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다른 업종도 다 불황이라고 합니다. 힘내십시오. 개인 택시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 뭐 원래 취객도 좀 개인 택시가 있죠, 현실적으로. 그러면요. 예. 네. 이분들 뭐 그냥 어떻게 달래고 울래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객들하고 막 같이 맞대응 해가지고 하면은 감정만 서로 깊어지고 서로 손해예요. 어느 적당한 선에서 그냥 양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건 서비스업이니까 어느 정도 한쪽은 참아야죠. 네. 예, 예. 이런 게 이제 개인 택시의 단점이기도 하죠, 그죠?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